이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한 축구 구단의 임원 회의실에서 나온 이 한 문장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술 분석도 선수 영입 계획도 그 어떤 계약 협상도 아니었어요. 한 한국 선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의 공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통역도 부르지 않은 채 또렷한 영어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미국 프로축구계 전체를 뒤흔들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며칠 뒤 미국 전역의 언론이 놀랄만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선수 500여 명이 모두 같은 팀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돈도 아니고 명성도 아닌 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그날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흥민 선수가 미국식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준 순간 말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에 있었던 스포츠 전문 기자 데이빗입니다. 그날 아침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 줄여서 LAFC의 훈련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선수들은 몸을 풀고 코치진은 태블릿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이 좀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을 앞둔 정기 내부 점검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거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에서는 이런 회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성적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니까요. LAFC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구단 경영진은 단순한 승부 결과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앞으로 어떤 팀이 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미국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철학적 접근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축구처럼 상대적으로 새로운 스포츠에서는 더욱 그렇죠. 단순히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팬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흘렀거든요. 경영진들의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간 후 저는 구단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적이 아닌 다른 주제가 중심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었죠. 보통 이런 회의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기록, 팀 전술, 이적 시장 동향 같은 것들이 주로 다뤄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제라니 정말 궁금했어요.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단주부터 시작해서 단장, 감독, 코치진, 그리고 몇몇 핵심 스태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언론사 대표로 참석했죠. 회의 테이블 위에는 평소처럼 선수들의 기록표나 전술 분석 자료가 놓여 있지 않았어요. 대신 좀 특이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제목이 팀 문화 변화 분석 보고서였어요. 처음 보는 형태의 자료였죠. 이 보고서는 최근 몇 개월간 팀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수치화해서 정리한 것이었어요. 선수들의 출석률, 훈련 태도, 팀워크 지수, 심지어는 라커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미국답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긍정적 변화였습니다. 선수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팀 응집력이 강해졌고 심지어 부상률까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단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기 직전의 그 긴장감, 저도 숨을 멈추고 기다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보통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는 통역사가 함께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중요한 회의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통역사가 없었어요. 손흥민이 직접 사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구단장이 일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또렷하고 차분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과묵한 편이었거든요. 물론 필요한 말은 하지만 이렇게 먼저 발언권을 요청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 팀이 강해지려면 먼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죠. 누구도 즉석에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선수들이 하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전술적인 요구사항이나 개인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미국식 스포츠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팀의 승리가 최우선이거든요. 물론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그건 보통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손흥민의 말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지킨다는 표현 자체가 단순한 축구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었어요. 감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도와야 진짜 강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팀도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왜 그가 통역을 부르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는 통역을 거치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워요. 특히 정 같은 한국 고유의 개념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방식으로 직접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단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철학이 실제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손흥민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토트넘에서 경험한 것인데 선수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낄 때 경기장에서도 더 헌신하게 돼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원망하지 않고 대신 더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 팀은 정말 강해요. 그때 한 임원이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스포츠는 결과가 전부 아닌가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시스템과 전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어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의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시스템과 전술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다해 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없어요. 그리고는 잠시 멈춘 후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11명이 진짜 하나가 됐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먼저 서로를 지켜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구단장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아직 안건의 절반도 다루지 않았거든요. 선수 분석 보고서도 있었고 다음 시즌 계획도 논의해야 했고 예산 관련 이야기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구단장은 확고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이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들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예정된 회의가 갑자기 중단된 것도 의외였지만 그보다는 손흥민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였어요. 미국식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접근법과 한국식 인간 중심의 접근법이 만난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저는 몇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런 이야기를 축구 회의에서 들을 줄은 몰랐다는 거였죠. 한 코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2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선수가 저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에요. 보통은 자기 포지션이나 출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임원은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상적인 이야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미국 스포츠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막내 스태프의 말이었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런 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그날의 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과연 손흥민의 철학이 미국 프로축구계에서 통할 수 있을까? 결과 중심의 문화에서 과정 중심의 가치관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답이 며칠 후에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날 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훈련 취재차 다시 LAFC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손흥민의 행동이었어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관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영어로 잔디 관리하는 아저씨, 장비 담당 직원, 심지어 청소하는 분까지 한 명 한 명 인사를 건넸어요.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선수와 서포트 스태프 간의 경계가 꽤 뚜렷해요.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어요. 잔디 관리 담당 호세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15년간 여기서 일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는 선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손 선수는 첫날부터 제 이름을 외웠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료 선수가 처음으로 장비 담당 직원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했고 또 다른 선수는 훈련 후 자신이 사용한 장비를 직접 정리하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코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선수들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던 선수들이 이제는 서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부상당한 선수가 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보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동료가 있으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디에고 로시였어요. 평소 까칠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신입 선수 맘에 티아우에게 다가가서 천천히 스페인어로 팀 생활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훈련 후 손흥민이 19살 신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신인 선수는 몇 주 전부터 1군에 합류했지만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손흥민은 신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 메시지와 영어 번역이 적혀 있었죠. 이건 제 어머니가 보내신 메시지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타양살이가 힘들어도 꿋꿋이 견뎌라.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세구라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팀 동료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게요. 이 장면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했던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훈련에서 세구라가 실수했을 때 동료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줬어요. 부상으로 복귀한 라트렐 킴에게는 모든 선수들이 돌아와서 기뻐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심지어 엄격하기로 유명한 감독도 선수들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마법 같아요. 팀 닥터 사라 윌슨이 말했어요.
같은 사람들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상 빈도도 줄었고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졌어요. 특별한 시스템 변화도 없었는데 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훈련 강도도 높아졌는데 감독이 독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뛰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코치 켄이 아레나가 감탄했어요. 라커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벨라가 딸 생일 파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자 손흥민이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모습도 봤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골키퍼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동료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훈련 중에 새로운 코치가 한 선수에게 거칠게 지적했을 때 그 선수가 위축되어 제대로 플레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조용히 그 코치에게 다가가서 정중하지만 확고한 톤으로 말했어요. 코치님,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요. 그게 우리 팀의 문화예요. 모든 선수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긴장이 흘렀지만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코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사과하고 그 선수에게 더 부드럽게 조언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팀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손흥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며칠 후 이 모든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보여주는 사건이 터질 예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그 변화가 실제로 통하는지 확인할 순간이 왔습니다. 홈 경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하나의 리그 경기에 불과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새로운 LAFC의 첫 번째 진짜 시험대였거든요. 경기 전 라커룸 분위기부터 예전과 달랐어요. 보통은 각자 집중하느라 조용한 편인데 그날은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자. 서로 믿고 뛰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손흥민은 평소처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 시작 직전에 팀원을 만들며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오늘 우리는 축구가 아니라 마음으로 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전반 15분 신인이 상대 수비수에게 거친 태클을 당해 넘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심판에게 항의하거나 보복성 플레이를 할 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벨라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세구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냐? 화내지 마, 우리가 축구로 대답해주자. 그 모습을 본 순간 관중석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LAFC 선수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왔어요. 공을 잃으면 바로 옆 동료가 커버해주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여러 명이 동시에 도와주더라고요. 저런 팀워크는 처음 봐요. 해설자 엘릭스 라라스가 중계에서 말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전반 2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대신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신인에게 패스했어요. 신인 선수 시즌 첫 골을 터뜨렸죠.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에게 달려와서 껴안았어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런 플레이가 진짜 축구예요. 벤치에서 감독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하프타임에 라커룸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감독이 전술 지시를 하는 동안에도 선수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자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후반에는 더욱 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후반 20분 로시가 부상을 당했어요. 다리를 잡고 쓰러졌는데 상당히 아픈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쉬워하며 교체될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손흥민과 벨라가 동시에 달려와서 로시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의무진이 오는 동안 로시에게 뭔가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무리하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안심하고 나가라고 했다더라고요. 로시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벤치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평소에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 끝까지 잘 부탁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교체로 들어온 선수는 크리스찬 토레스였어요. 평소에 기회를 많이 못 봤던 선수였는데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하나씩 다가와서 격려해줬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할게. 편하게 뛰어. 그런 격려를 받고 들어간 토레스가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마치 몇 년간 함께 뛴 것처럼 다른 선수들과 호흡이 맞더라고요. 후반 35분 시애틀이 동점골을 넣었어요.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평소 같으면 선수들이 당황하거나 서로 탓할 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LAFC 선수들은 달랐어요. 바로 중앙으로 모여서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끝까지 함께하자는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의 단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관중석에서도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저 팀은 지금 뭔가 다른 차원에 있어요. 상대팀인 시애틀의 한 선수가 나중에 말했어요. 개인 기량도 좋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정말 강해 보여요. 그리고 후반 42분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둘을 제치고 골라인 근처까지 돌파했어요. 각도가 좀 어려웠지만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했어요. 뒤에서 따라온 토레스에게 정확한 컷백 패스를 보낸 거예요. 토레스가 침착하게 골 구석으로 밀어넣었죠. 역전골이었어요. 골을 넣은 토레스가 손흥민에게 달려와서 껴안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달려와서 함께 세리머니를 했어요. 마치 한 명이 골을 넣은 게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넣은 것처럼요. 이건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토레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손 선수가 만들어준 기회고 팀 전체가 함께 만든 골이에요. 저는 그냥 마지막에 발만 댔을 뿐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할 때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경기를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승리라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축구 이상의 것을 보여줬어요. 경기 후 감독이 말했어요. 이게 바로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관중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박수를 쳤고 일부 팬들은 이게 축구지 이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경기의 진짜 의미는 며칠 후에 드러났어요. 이 경기를 본 다른 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LAFC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저런 팀과 함께 뛰고 싶다는 말이 리그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예정이었죠. 그 경기 이후 며칠간 저는 다른 팀 관계자들로부터 흥미로운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경기 관련 질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LAFC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정말로 그 팀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졌나요? 포틀랜드 팀버스의 한 코치가 물어봤어요. 경기 영상을 봤는데 뭔가 다른 팀 같더라고요. 시카고 파이어의 스카우트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요. 선수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특별한 팀 빌딩 프로그램이라도 있나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그냥 동종업계의 호기심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선수들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뉴욕시티 FC의 한 미드필더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LAFC가 정말 변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 친구가 그 팀에서 뛰고 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자 저도 궁금해졌어요. 과연 다른 팀들이 LAFC에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MLS 선수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익명 설문조사였거든요. 매년 시즌 중간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문조사는 보통 연봉, 훈련시설, 이적 시장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뤄요. 하지만 그에는 조금 특별한 질문이 추가되었어요. 현재 소속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뛸 수 있다면 어느 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년 있던 건데 보통은 인지도 높은 팀들이나 연봉을 많이 주는 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설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선수협회 관계자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과는 처음이에요. 선수협회 대변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보통은 표가 분산되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가 결정됐어요. 1위는 바로 LAFC였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요. 더 놀라운 건 투표 이유였어요. 보통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때는 연봉, 성적, 시설, 지역 등을 고려하잖아요. 하지만 LAFC를 선택한 선수들의 이유는 달랐어요. 팀 문화가 좋아 보인다, 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다, 함께 뛰고 싶은 선수들이 있다. 이런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람과 관계에 중점을 둔 선택이었죠. 특히 한 선수의 답변이 인상 깊었어요. 그 팀에서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자 스포츠계 전체가 술렁였어요. ESPN의 한 해설자는 이런 설문 결과는 이례적이라며 선수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어요. 저도 그 취재진과 함께 LAFC 훈련장을 방문했어요. 외부 기자의 눈으로 보는 LAFC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정말 다르네요. SI 기자 마이클 코콜란이 훈련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다른 팀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가 주목한 건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이었어요. 훈련 중에 실수를 한 선수가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 즉시 격려해 주더라고요. 경쟁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보통은 개인 기량 향상에만 집중하는데 여기는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하려는 분위기예요. 훈련 후 몇몇 선수들과의 인터뷰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출근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수비수가 말했어요. 훈련하고 경기하고 집에 가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다른 공격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진짜로 느껴요. 제가 잘하면 팀 전체가 좋아하고 누군가 힘들면 모두가 도와줘요. 이런 팀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베테랑 선수의 말이었어요. 20년 가까이 축구를 해왔는데 이런 팀은 처음 만나봐요. 여기서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인터뷰들이 기사로 나가자 더 많은 관심이 몰렸어요. 다른 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 심지어 구단주들까지 LAFC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젊은 선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대학 축구를 마치고 프로에 진출하려는 선수들 사이에서 LAFC에 가고 싶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팀이에요. UCLA 축구부의 한 선수가 말했어요. 저런 환경에서 뛸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어요. 일부 구단주들은 우려를 표했어요.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죠. 프로스포츠는 결과가 전부인데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또 다른 팀의 감독은 좋은 시도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어요. 선수들은 결국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곧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죠. MLS 사무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리그 전체의 경쟁력도 향상되니까요. LAFC의 사례를 다른 팀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사무국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LAFC 내부에서는 이런 외부의 관심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선수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선수가 말했어요. 사람답게 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특별한 일인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연스러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계산된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존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이 모든 관심과 화제가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역시 손흥민이 있었죠. 며칠 후 MLS 선수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선수들이 선택한 드림팀 LAFC가 1위. 한국 선수의 리더십이 만든 기적.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선수들이 밝힌 선택 이유였어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한국 선수가 보여준 리더십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손 선수처럼 뛰고 싶어요. 축구에 대한 철학이 다르더라고요. 익명 인터뷰에서 나온 이런 증언들이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제 친구가 LAFC에서 뛰는데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축구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애틀 사운더스의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에서 손 선수를 직접 보면 알아요. 그냥 축구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다르다는 걸요. 상대편인데도 존경하게 돼요. 더 놀라운 증언도 있었어요. 손 선수는 경기 전후에 상대팀 선수들에게도 인사해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죠. 이런 선수는 처음 봐요. 실제로 지난 몇 경기에서 그런 모습들이 포착됐어요. 경기가 끝나고 상대팀의 신인 선수에게 다가가서 잘했어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포틀랜드 팀버스의 19세 신인은 아예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해준 말 때문에 정말 힘이 났어요. 첫 프로 경기 축하해요. 많이 배우고 성장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화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차원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팀 한국계 선수들에게서 나타났어요. 뉴욕시티 FC에서 뛰는 한국계 미국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져요. 저도 그분처럼 축구하고 싶어요. 시카고 파이어의 젊은 한국 선수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손 선수님께 직접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축구 실력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철학이 다른 국적 선수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멕시코 출신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 선수가 보여준 정이라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죠. 이런 게 팀을 강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브라질 출신 선수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제가 고향이 그리워서 힘들어할 때 손 선수가 저를 위해서 브라질 음식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형 같았어요. 이런 개인적인 배려들이 쌓이면서 손흥민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팀 전체로 나아가 리그 전체로 퍼져나갔죠. 가장 극적인 사례는 대학 축구계에서 나타났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계 학생 선수가 손흥민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축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 편지가 SNS에 공유되면서 수많은 젊은 선수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이런 편지들을 모두 읽고 가능한 한 답장을 보냈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축구예요. 이런 메시지가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손흥민 철학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났어요. 젊은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공유하는 공간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실제 경기 결과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LAFC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개인 기량의 향상보다는 팀워크의 발전이 두드러졌죠. 선수들이 서로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게 됐고 그 결과 팀 전체가 강해졌어요. 손 선수가 온 이후로 우리 팀 부상률이 40% 줄어들었어요. 팀 의무진이 놀라워했어요. 선수들이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 위험한 플레이도 줄어들고 컨디션 관리도 더 잘하게 됐어요. 훈련 강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어요. 손흥민이 항상 모범을 보이니까 다른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그분을 보면 부끄러워져요. 한 젊은 선수가 말했어요.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실력도 좋은데 항상 가장 열심히 해요.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은 축구장 밖에서 더 크게 나타났어요. 팀 전체가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이 먼저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손흥민이 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팀 전체가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됐죠. 우리 팀이 이렇게 따뜻한 팀인 줄 몰랐어요. 한 팬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팀 전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손흥민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잘하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ESPN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리더십으로도 리그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이 긍정적인 변화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할 예정이었거든요. 손흥민의 영향력이 LAFC를 넘어 리그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팀 문화 개선 정도로 여겨졌는데 점점 더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한 건 시애틀 사운더스였어요. 구단주가 직접 LAFC에 연락해서 벤치마킹 미팅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러워요. 시애틀의 감독이 말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독의 답변이 인상 깊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다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시애틀만이 아니었어요. 뉴욕시티 FC, 포틀랜드 팀버스, 심지어 LA 갤럭시까지 비슷한 문의를 해왔어요. 특히 LA 갤럭시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같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라이벌 팀이었는데 경쟁보다는 배우고 싶다는 자세를 보였거든요. 우리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원해요. 갤럭시의 한 임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런 리더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흥민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선수가 선배님, 미국에서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한국계 미국 선수는 어떻게 하면 팀에서 존중받는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손흥민은 이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팀 동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세요. 그의 조언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더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종목 선수들까지도요.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한 선수가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 분위기 개선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NFL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스포츠계에서 팀워크를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들이 늘어나자 손흥민은 정기적으로 리더십 토크를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강의가 아니라 관심 있는 선수들과의 비공식 모임이었죠.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걸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첫 번째 모임에는 1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손 선수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참석한 한 선수가 말했어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진짜 조언이에요. 토크의 핵심은 항상 같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자.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손흥민의 진정성 있는 전달 방식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계의 멘토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ESPN에서는 아예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손흥민 현상 한 선수가 바꾼 미국 스포츠 문화라는 제목으로요.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선수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손 선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축구에 대한 생각, 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 기록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팀이 우선이에요. 그게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경기 결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조언을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팀들의 성적이 향상됐어요. 개인 기량의 향상보다는 팀워크 개선을 통한 전체적인 경기력 상승이었죠. 정말 신기해요. 한 스포츠 분석가가 말했어요. 손흥민과 직접 교류한 선수들의 팀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명확한 패턴이에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어요. 시카고 파이어의 한 젊은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연속으로 실수를 범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손흥민이 직접 연락을 했어요.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 선수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저도 토트넘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도와줘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동료들을 믿고 함께 해결해 나가세요. 그 선수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손 선수의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실수를 해도 동료들이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케어가 계속되면서 손흥민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의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선수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선수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선수의 딸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정말 행복해해요. 손흥민 선수님 덕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의 부인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남편이 팀 동료들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예전에는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됐어요. 이런 개인적인 행복의 증가가 다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한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개인의 정신적 안정이 팀 전체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곧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성공이 가져오는 새로운 종류의 부담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손흥민의 영향력이 리그 전체로 확산되면서 LAFC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도전은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서 시작됐어요. 매 경기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됐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행동이 관찰당하는 기분이에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주목받게 되면서 평소보다 더 긴장하게 된 거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커졌어요. 새구라가 털어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축구를 즐겼는데 이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손흥민도 이런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그가 감독에게 말했어요. 동료들이 편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감독은 그를 안심시켰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성장통은 모든 성공한 팀이 겪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면 돼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팀들이 LAFC의 성공 비결을 단순히 손흥민 효과로 규정하면서 견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 팀들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축구적인 견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죠. 그 팀은 손흥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한 상대팀 선수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그 한 명만 막으면 돼. 이런 말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LAFC 선수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됐어요. 왜 손 선수만 언급하는 거예요? 한 선수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손 선수 혼자 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팀 내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화목했지만 속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았거든요. 손흥민은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어요. 그리고 즉시 행동에 나섰죠. 어느 날 훈련 후 그는 모든 선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손흥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팀에 부담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선수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거든요. 언론에서 저만 부각시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구라,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로시, 당신의 경험이 팀을 안정시켜줬어요. 벨라, 당신의 리더십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모든 선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러자 팀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서로를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벨라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따라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게 바로 우리 팀이에요. 벨라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는 팀.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MLS 사무국에서도 LAFC의 성공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한 팀이 너무 주목받는 것은 리그 전체의 균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거죠. 일부 구단주들도 불만을 표했어요. LAFC만 계속 화제가 되면 다른 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주장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한 건 감독이었어요. 팀을 보호하면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감독이 저에게 털어놨어요. 좋은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임했죠.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계속 팀 동료들을 부각시켰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팀워크의 결과예요.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골 기회가 있어도 동료에게 양보하고 실수한 선수가 있으면 즉시 격려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점차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런 겸손함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한 팬이 SNS에 올렸어요. 자기만 잘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빛나게 만드네요. 다른 팀 선수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견제하려던 선수들도 손흥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경기에서 만나보면 알아요. 상대팀 한 선수가 말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견제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할 선수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는 오히려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외부의 압박을 함께 견디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이제야 진짜 우리 팀이 된 것 같아요. 한 선수가 말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손흥민과 LAFC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걸요. 외부의 압박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LAFC를 지켜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손흥민의 이런 철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단순히 타고난 성격일까? 아니면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걸까? 그 궁금증을 해결할 기회가 의외로 빨리 왔어요. 손흥민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못했어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 말이 의외였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속상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특별함이 시작됐다고 해요. 실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금 LAFC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먼저 돕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선배들이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쟤는 축구는 못해도 마음씨가 좋다고 하시면서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중학교 때 일어났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새로 온 후배가 있었는데 정말 축구를 못했어요. 저보다도 못할 정도였죠. 손흥민이 말을 이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그 후배를 무시했는데 저는 제가 당했던 기분을 알아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손흥민은 그 후배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함께 남아서 기본기를 연습시켜주고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줬다고 해요. 몇 달 후에 그 후배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골을 넣었을 때보다도 더 기뻤어요. 바로 그 순간이 손흥민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개인의 성취보다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어졌다고 해요. 실력이 향상되면서 주전 선수가 됐지만 여전히 후배들을 챙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후배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그랬었다고 말해주면서 격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줬어요. 독일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16세였던 그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같은 철학을 유지했다고 해요. 함부르크에서 처음 훈련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축구 스타일도 달랐거든요. 손흥민이 그때를 회상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동료가 있으면 언어가 안 통해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독일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문화나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리미어리그라는 최고 무대에서 뛰면서도 그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했다고 해요. 해리 케인이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뛰면서 배운 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팀을 하나로 만드는 마음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과 철학이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였어요. 미국에 와서도 똑같아요. 손흥민이 현재를 이야기했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춘천에서 처음 축구공을 찼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건 하나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함께할 때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 LAFC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20여 년간 몸에 밴 철학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결과였던 거죠.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이제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언제나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팀을 우선시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인터뷰 말미에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축구 실력만큼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존경받는 선수가 된 거죠. 춘천에서 LA까지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진정한 리더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작은 배려와 관심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손흥민이 LAFC에서 보여준 모든 변화는 바로 그런 20여 년의 경험과 철학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선수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뉴욕시티 FC의 한 베테랑 선수가 가장 솔직했어요. 설문지에 팀 문화가 좋아 보인다고 적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5년간 프로로 뛰었는데 대부분의 팀에서 선수는 그냥 상품이에요. 잘하면 대우받고 못하면 버려지는. 그의 목소리에 쌓인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LAFC에서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고요. 그런 곳에서 뛰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시카고 파이어의 젊은 선수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제 친구가 LAFC에서 뛰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해요. 그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축구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안다고 하더라고요. 포틀랜드 팀버스의 한 선수는 더욱 감정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과 함께 뛰고 싶어요.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설문조사 수치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31%라는 압도적인 지지율, 그 뒤에는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런 환경에서 뛰고 싶다, 저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익명으로 진행한 추가 조사에서 나타났어요. 한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선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만약 연봉을 20% 삭감하더라도 원하는 팀에서 뛸 수 있다면 어느 팀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여전히 LAFC가 1위였고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돈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한 선수가 익명으로 남긴 코멘트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뛰는 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행복하게 뛸 수 있는 곳이 좋겠어요. 또 다른 선수는 이렇게 썼어요. 저 팀에서는 실수해도 동료들이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격려해주고 함께 해결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뛴다면 저도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슴 뭉클했던 건 한 베테랑 선수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 같은 팀에서 뛰어보는 것. LAFC가 바로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손흥민이 만든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 팀의 문화를 바꾼 게 아니라 프로스포츠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자체를 바꾼 거였어요. 사람답게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표현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자신을 기계나 상품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LAFC에서는 진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젊은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대학 축구를 마치고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LAFC 스타일이 화제가 됐어요. 개인 기록보다 팀워크를,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 말이에요.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뛰고 싶어요. 한 대학생 선수가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 팀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젊은 선수들이 프로로 올라오면서 리그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개인주의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선수들이 늘어난 거죠. MLS 사무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리그 전체의 경쟁력도 향상됩니다. 사무국 관계자가 말했어요. LAFC가 만든 새로운 기준이 다른 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팀들도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팀 내 소통을 늘리려는 노력들이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손흥민 자신에게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랍고 감사해요. 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껴요.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만난 한 선수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건 축구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설문조사에서 LAFC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거기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것이었어요. 승리나 개인 기록, 연봉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함께 뛰는 기쁨,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진정한 팀워크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었죠. 손흥민이 LAFC에서 만든 변화는 이제 리그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준은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지만 수많은 선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어린 시절 춘천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이제 미국 전역의 선수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또 하나의 감동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에도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